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이랑 이제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와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금,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들 추이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 키스코 홀딩스랑 GS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추천 영상 올려드렸었던 CH 제일제당이나 LG전자, 효성화학,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이제 누적 순매수가 이제 팔았던 거 감안했을 때 또 개인이 이제 100조 다시 돌파를 하였고요. 삼성전자 이제 증시의 영향도가 이제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퍼랑 PBR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이제 차트랑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하고 페드 모형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고, 유동성 관련된 지표도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관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완벽하게 낫지는 않네요.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기침할 수 있는 점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어제 이제 그제랑 이제 그제 밤부터 이제 어제 조금 약간 이슈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나라야 이제 휴장이었지만 석가탄신일로 가상화폐가 일단 어제 한 10%에서 50% 종목마다 다르지만 조금 급락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준 이제 4월 FOMC 의사록이 또 발표가 됐었는데, 경제가 이제 빠르게 개선될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테이퍼링도 이제 조금 수면 위로 더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이제 바이든의 법인세 인상이 이제 21%에서 28%죠.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고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도로나 교량, 광대역, R&D, 교육 등 좀 기반 시설 투자 비용을 조금 상쇄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조금 급락하는 영향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약화된 점도 있고,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전주 대비 한 132만 배럴 정도 증가를 하면서 유가도 한 3% 정도 하락을 하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GS도 조금 하락은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자세한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가 한 0.3%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0.2%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이고, 순매도인데 파란색이 이제 매도고요. 이제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인데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5천억 정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쪽을 보시면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코스피 움직임은 거의 외국인 선물 움직임하고 유사를 하고요. 일단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한 8,600억 정도, 오늘도 이제 대규모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6,600억 매도,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장초에 조금 거의 코스피 등락하고 사실 움직임이 비슷하고요. 장초에는 조금 거의 외국인 한 4천억 정도까지도 매수가 있다가 결국에는 2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을 하였고요. 개인도 한 200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기관은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외국인 움직임이랑 비슷했는데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기관이 한 1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사실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중기 차트 3주봉부터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이후로 하락이 2파,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다승세가 이제 4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A, B, C가 이제 떨어지면서 2파가 완성되고 현재 이제 3-1파가 또 아마도 전 개인적으로 완성이 된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일봉을 보시면은 뭐 보조지표로 보시더라도 뭐 사실 중기적으로는 하락이 예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이 3-1파를 봤을 때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이제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마도 뭐 여기가 이제 5의 1, 5의 2, 이제 3, 4 오지 않았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5파가 여기까지고 A, B, C도 뭐 아예 불가능하진 않고요. 전고점을 넘진 않았었기 때문에 뭐 일단 둘 다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확인하는 것은 뭐 사실 전고점을 넘었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어떤 파동이든지 간에 좀 중기적으로 저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일봉을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일단 과거에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 검은 색깔 선이 조금 지지를 하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전환선 기준선 좀 닫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역전이 된 모양새고요. 9일 뭐 다 역전이 돼서 이제 구름대만 깨면은 뭐 완벽한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0분봉보다 한 10분봉 정도로 내려가는 파동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아마도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5파였을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1파, 2파, 여기가 1파, 내려가는 파동이 이제 A파에 1파, 2파,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좀 계속해서 좀 4파가 좀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여기까지가 그냥 A, B, C로 4의 A파, 그 다음 여기가 A, B, C로 이제 B파, 여기가 아마도 10파일 것 같은데 10파는 이제 1, 2, 3, 4, 5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 2, 3, 4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이제 4랑 1이랑 닿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여기서 풋은 일단 일부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뭐 만약에 사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채널을 한번 그어 보면은 이제 아마도 뭐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한 여기까지도 뭐 만약에 이 C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아예 배제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 만약에 간다고 치면은 그때 또 풋을 매입할 생각이고 일단 지금은 그냥 일단 풋을 조금 보호적인 풋으로 이제 해지 용도로 조금 들고는 있습니다. 뭐 조금 반등을 하고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겹쳤기 때문에 바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머지않아 뭐 조금 이번 주는 이제 뭐 거의 끝났으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적어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목균형표 시간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 시간론이 뭐 9일부터 9일을 이제 위에 거는 잠시만요. 이 위에 수치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이제 근간이 가는 이제 피보나치 수고요. 이제 밑에 건 이제 일목산인분이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숫자인데 보통 이제 시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42, 뭐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9일 이 이제 기준선인 거고요. 기준선이 아니라 이제 전환선 기준이 9일이고요. 26일 후행스팬 이제 후행스팬이랑 기준선 시간이고 뭐 42일, 65일, 뭐 52일, 76일 이렇게 있는데 뭐 조금 시간대가 보시면은 뭐 50이나 여기를 봤을 때
70 갑자기 숫자가 가물가물하네요. 요즘 제가 기억력이 76도 있죠. 네, 76이랑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사실 조금 돌아오는 게 이제 이런 이제 시간대에서 약간 조금 변화가 될 확률이 높은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내일,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좀 다 계속 변화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목산일이 꼭 전환일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변화일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여기 왔을 때 추세가 딱 변한다,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일단 더 가속화되거나 아니면 추세 방향이 이제 조금 꺾일 수 있다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그냥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럴 확률이 높은 날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내일이나 한 모레 정도 뭐 고점을 칠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 이제 빠지더라도 뭐 크게 이상한 모양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주봉을 보시더라도 뭐 어제도 말씀을 그제도 얘기를 했었지만 볼린저 밴드 지금 주봉상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상당히 모여 있기 때문에 곧 위로든 아래든 주가가 발산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26일 동안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거든요. 이 후행 스팬은 26일 후행 스팬인데 현재 주가를 이제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이고요. 근데 주봉이니까 26주 뒤죠. 근데 이제 계속 사실 주봉이 이제 저점이 올라가게 될 것이거든요. 당연히 지금 저점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좀 약간 하락은 보고 있고요. 이러다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까지 만약에 역전이 돼버리면 뭐 정말 이제 그때는 조금 하락이 더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도 이제 주산봉으로 먼저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이제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삼각형으로 4파 나오고 지금 5파 고점은 아마 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고점을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하고 고점이 이렇게 닿은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ABC로 조금 큰 이 채널을 깨지고 나면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5파를 한번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회 1, 5회 2, 마지막 이제 5회 3, 5회 4,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확대를 하면은 마지막 5회 5회 1에 5회 5회 2, 3, 4, 5까지 해서 뭐 저는 이제 고점을 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이제 다 하회를 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까지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구름대만 하회하면 조금 더 하락폭은 거세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일단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가 5파이고 그럼 이제 내려가는 파동이 이제 아마 A파일 텐데 아마도 이제 A가 A, B, C로 내려갈 수도 있고 1, 2, 3, 4, 5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저는 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일단 5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1파가 완성이 되고 지금 여기가 이제 2파인데 이제 여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까지는 A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B파가 나오고 지금 아마 이제 C파가 조금 나오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가능성 이제 1번이고요. 그냥 여기까지가 2파 완성되고 나서 그냥 이게 지금 3파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파동이어서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전저점을 깨느냐 전고점을 깨느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전고점은 저는 이제 못 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전고점을 깨면 아예 파동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사실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를 그냥 깨냐 여기를 깨냐일 것 같습니다. 여기 위를 이제 깨면은 여기가 이제 C인 거고요. 이제 A, B, C인 거고요. 그냥 여기 밑을 먼저 깨버리면 그냥 1, 2가 완성되고 이제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사실 풋을 나스닥으로 한번 보시면은 근데 뭐 결국 어디로 가든 뭐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저는 뭐 사실 중기적으로는 사실 S&P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재 풋을 건다고 치면 저는 이제 나스닥을 걸 생각인데 뭐 나스닥을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1, 2, 3, 4라고 했던 부분이 겹치기도 해서 뭐 사실 이제는 그냥 하락 파동밖에는 저는 남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뭐 주가가 전환석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호행 스팬 다 역전돼 있고 이제 구름대 자체도 뭐 사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정은 곧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선을 닫고 다 반등은 하였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시도가 나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뭐 주봉 같은 경우엔 그래도 뭐 RSI나 MSCD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사실 과열 신호를 보이면서 매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저는 이 길었던 이제 상승 추세가 곧 이제 끝나지 않을까. 사실 이미 정점 치지 않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나스닥도 한번 120분봉으로 보시면은 나스닥도 이제 여기까지가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1파 A의 1파 하락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A, B, 뭐 C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2 나오고 이제 3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고요. 뭐 사실 빠르게 더 생각을 한다면 결국 그냥 여기를 이제 깨느냐, 뭐 여기를 먼저 깨느냐일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전저점까지 굳이 보지 않더라도 여기를 깨버리면은 아마도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 이제 3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저는 이 깨기 전까지는 그냥 해외 쪽은 조금 지켜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 풋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기는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봉을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딱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에서 딱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MACD, 뭐 RSI 다 뭐 하회를 하고 있어서 뭐 저는 뭐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하고 일단 다시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올라가고 있는 게 저는 그냥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중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뭐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차트가 이 정도로 깨지고 나면은 뭐 그냥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사실 뭐 비트코인은 하지는 투자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냥 뭐 대충 봤을 때 제가 이건 뭐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아서 제가 뭐 확언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겠지만 그냥 아마도 여기가 이제 뭐 1, 2, 3, 4, 5로 1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2파 횡보 파동 좀 나오고 나서 여기가 지금 이제 3파였을 것 같고요. 4파가 나오고 기술적 반등인 4파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할 것 같은데 4파가 아니라 이게 그냥 A파, A, B, C로 A파 나오고 B파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4파라고 생각하는 이 부근이죠. 이 부근을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못 넘고 5파를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설명을 드리면은 뭐 오늘 변동성 뭐 주가가 이제 사실 조금 많이 하락하기도 하고 뭐 좀 사실 시장에서 이제 다 불안감이 저는 많이 생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가장 큰 거는 뭐 조금 이따 수급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이 정말 쉴 새 없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11조를 단숨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계속해서 순매도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뭐 상당히 지금 증시는 조금 사실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급락을 바라보고 있기는 하고요. 변동성 보시면은 뭐 변동성 같은 경우는 구름대 상단 아니, 하단을 좀 약간 치고 나서 조금 조정은 보였었는데 뭐 결국엔 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금리 뭐 상승한 거 감안했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고요. 뭐 좀 추세가 안 좋아서 뭐 그렇게 갑자기 급등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랑은 다르게 뭐 구름대 위로 다 올라와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그냥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WTI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은 했는데 뭐 약간 WTI 같은 게 이제 이란 쪽이 지금 약간 중국에 몰래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게 뉴스가 약간 터지고 있어서 뭐 그런 영향도 사실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 저는 중기적으로는 뭐 그냥 뭐 WTI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일단 뭐 차트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을 이제 하회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과거 대비해선 추세는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름대도 워낙 얇기 때문에 뭐 WTI도 뭐 조심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추세가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환선을 약간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뭐 테이퍼링 이슈도 나오고 하면서 뭐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이 되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약간 상승 추세는 마련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금리는 저는 중기적으로는 사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뭐 휴가여가지고 좀 영상을 빠르게 지금 찍고 있는데요. 지금 한 5시 정도 되고 있는데 뭐 보통 한 6시 한 10분, 20분 그때 자사주 매입 결과가 나와가지고 뭐 오늘은 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뭐 사실 한국 철강만 한 4만 주 정도 샀던 거로 추정이 되고요. 뭐 키스코 같은 경우 항상 호가를 좀 너무 낮게 걸어놔가지고 뭐 체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다만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분기에 사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분기에 지금 5월달 철근 가격을 한국철강에서 10만 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마진은 뭐 상당히 2분기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충분히 중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자체는 다만 이제 저는 뭐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증시가 하락할 때 뭐 충분히 같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은 뭐 조금 감안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충분히 하고 오히려 뭐 그 이상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사실 뭐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주식보다는 오히려 파생으로 버는 돈이 훨씬 더 크기는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사실 급등락을 좋아하기는 해가지고 오히려 뭐 저는 이제 곧 내려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냥 현물만 보유하시는 분들은 뭐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뭐 연장은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오히려 뭐 좀 안 좋아지면은 회사에서 뭐 조금 더 추가적인 매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이제 차트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일단 지금 기준선 부근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고 일단 뭐 더 하락은 하진 않았었는데 뭐 차트가 아주 좋다고도 아주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뭐 조금 이 기준선에서 그냥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저는 뭐 특별하게는 뭐 회사에 뭐 크게 뭐 정말 뭐 공장이 폭발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그냥 해지를 하기 때문에 뭐 키스코는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뭐 GS 같은 경우는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MACD도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파라볼릭도 하락 시그널 나오고 뭐 전환선도 하회를 하면서 뭐 조금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한 기준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GS도 길게는 보고 있어서 구주봉으로 봤을 때 50일 이동 평균선에 좀 저항을 보이긴 한데 저는 뭐 사실 경기는 제가 주가는 하락을 보고 있지만 경기는 사실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유동성 분석 영상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사실 올려드릴 건데요. 이제 사실 경기가 좋아야지 이제 테이퍼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테크 쪽이나 약간 고평가된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저평가된 주식도 사실 연동돼서 빠지긴 하겠지만 기업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소위 약간 기업 실적이 올라가서 주식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뭐 그게 꼭 틀린 의견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코스피나 S&P가 올라간 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갔나요? 라고 전 사실 역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S&P도 마찬가지고요. S&P가 2000 거의 뭐 한 5년부터 랠리를 시작을 했는데 S&P가 이때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뭐 다 당연히 EPS가 어느 정도 좋아진 건 맞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큼 실적이 좋았던 건 거의 두 배가 올랐는데 두 배가 올라갈 만큼 실적이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뭐 애플을 사실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애플 재무제표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가 2015년부터 한번 일단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한 3주봉 정도로 보시면은 2015년 뭐 초부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2015년 뭐 초에 뭐 대충 뭐 한 20 후반 달러, 20 한 8달러, 29달러 정도 됐는데 지금 뭐 145달러 고점까지도 갔었으니까 30달러라고만 쳐도 거의 한 5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5년 동안. 근데 그때 동안 실적이 그럼 좋아졌었냐라고 생각을 하면 영업이익 보시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2015년보다 2020년이 더 줄었습니다. 네,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그럼 주가는 왜 올랐는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이 배당금이랑 자사주 이제 합친 금액인데 이게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뭐 그 근간이 됐던 이제 원인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끌면서 이 차입금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빚을 져서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OE가 자기 자본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ROE가 원래 40, 한 5% 수준에서 2020년까지 한 88%로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주식이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을 했던 원인 자체가 실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하락도 실적하고는 무관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지금 올라가는 실적 대비해서도 증시는 저는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적이 뭐 다이나믹하게 한 두 배 정도 나오면 모르겠지만 뭐 1.5배씩 뭐 그 정도 실적을 지금 컨센서스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유동성으로 오른 장세, 유동성으로 지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지금 그 유동성이 풀린 것도 아니었고 뭐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아마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돈은 지금 다 이 지급준비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약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이제 특히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지나가고 나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브레튼 우드 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근본이제 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크게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크게 그렇게 막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제 깨지고 나서부터는 좀 약간 세상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폐 발행 구조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소수의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도 이제 통화 화폐 발행 구조도 되게 중요하고 양적 완화가 그럼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도 중요하고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을 매입하는 양을 줄이는 거랑 이제 총 자산이 결국 감소하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자산에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실제로는 부채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쪽을 보는 게 이 자산이 결과라고 치면은 이 부채 쪽이 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채 쪽 사이드 내용도 한번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주말에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그냥 예금이 많이 풀려서 실제로 다 통장에 쌓이면서 실질 금리가 많이 이제 내려가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을 하면 결국 테이퍼링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9에서 0.8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저는 결국 증시가 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실질 금리가 낮아서 올라간 증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증시가 아니라 실질 금리가 낮아서 올라간 증시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S 사실 설명하다가 조금
얘기가 이제 길어졌는데 뭐 그래서 GS는 그냥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들고 가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시도 났었었는데 뭐 사실 4세인가요? 뭐 3세인가요? 이제 조금 약간 그 후계자분도 지금 약간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지금 뭐 상속 관련된 이슈도 좀 있어서 뭐 중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회사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사실 저는 상당히 싼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퍼나 PBR이나 뭐 기대 수익률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차트도 중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차트고, 뭐 그냥 마음 편하게 시스코나 GS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들고 가고, 하락은 저는 다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CJ 제일자산 같은 경우는 나름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오늘 한 3%뭐 좀 단기 과열에 이제 조금 조정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 자체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GS도 그렇고 뭐 사실 저는 코스피 자체가 하락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하락 자체를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모든 주식들이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은 저는 사실 뭐 조금 그냥 저처럼 이제 파생 해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거기를 좀 깨면은 매도하시는 것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파생 상품 좀 익숙하시면은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제 기준선도 이탈을 하였고 뭐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어서 뭐곧 급등락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는 좀 하락할 확률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도 결국은 증시 때문에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계속 차트들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전환선 기준에서 역전되고 뭐 26일 횡스팬도 이제 역전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딱 들어가기에 뭐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을 드리면은 뭐 2001년부터 개인분들이 원래 2019년 말까지 71조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29조 순매수로 돌렸기 때문에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100조를 정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이제 거의 100조를 그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뭐 저는 사실 상당히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은 올라가는 동안 이제 선물을 사면서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는 동안 대응을 하면서,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거든요. 결국 언제든지 조금 도망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분들은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100조를 샀는데 제가 생각하는 하락 정도 수준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신용장고도 조금이나 보여드리겠지만 그 신용장고까지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저는 뭐 하락폭은 상당히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조를 산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추가 매수 여력 자체도 뭐 당연히 이제 고객 예탁금이 뭐 지금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뭐 그 예탁금이 증시 하락을 막아주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저는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하락을 할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삼성전자는 항상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반등을 할 때 조금 주식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기적으로도 전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퍼랑 PBR을 보시더라도 뭐 사이클을 좀 타는 산업이라 이제 이 퍼랑 PBR 좀 사이클을 보이는데, 항상 뭐 PBR 기준으로 봤을 땐 한 2배 정도를 넘어서고 나서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도 딱 지금 2배를 넘어선 부분들이 항상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뭐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이탈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이 돼 있어서 뭐 차트는 상당히 저는 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뭐 삼성전자 이제 볼린저 밴드 모였다가 주봉상으로는 이제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 기준선 자체도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될 것이고요.
볼린저 밴드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걸 이제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업황 자체도 지금 낸드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아직까지 과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마이너스가 실적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입가 빨간 색깔 선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좀 약간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고요.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한번 깨면은 뭐 조금 더 급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은 그냥 여기가 A, B, C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더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A, B, C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가 1, 2, 3, 4, 5의 A파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더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3주봉 보시면 뭐 3주봉으로도 MACD 이미 이제 매도 시그널 나왔고 RSI 70을 넘다가 하회를 하고 있고 전환선도 이제 하회를 하고 있고요. 9일 후 횡스팬도 역전되려고 하고 있고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상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이탈을 하였고 MACD도 매도 시그널 보이고 있고 곧 9일, 26일 후 횡스팬도 다 역전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차트는 뭐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일지 A, B, C일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깨버렸고요. 뭐 차트는 정말 뭐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는 지금 뭐 그 캐시우드 분이랑 이제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빅쇼트의 그 사이언 캐피탈 창립자 분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이클 버리 분이죠. 지금 뭐 공매도 치는 거랑 뭐 올라간다고 하는 의견이랑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조금 내려간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상황이고요. 3주봉으로 보시더라도 뭐 테슬라 이제 MACD 매도 시그널 나오고 RSI 70 넘다가 하회를 하고 있고 전환선 깨주고 9일 엑스팬 역전이 되었고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이제 주가도 다 하락을 하고 9일 26일 횡스팬 뭐 거의 다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저는 큰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제가 거의 한 2부근부터죠. 뭐 거의 계속 2부근부터 한 450달러까지 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이제 거의 뭐 다 오긴 했었고요. 뭐 사실 뭐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때는 제가 900달러 부근에서 450달러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시기에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조금 사실 좀 높게 불렀던 거기는 한데 뭐 사실 저는 더 크게는 사실 보고 있기는 하고요. 이제 뭐 파동을 자세히 매기진 않지만 뭐 사실 저는 훨씬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내재 가치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크게 하락을 보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이 빨간 색깔 구한 것은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주식하고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이고요. 코스피 뭐 최근 기준으로 뭐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상황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뭐 S&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코스피 주식 이제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S&P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링 퍼여서 뭐 조금 리딩이 더 맞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그냥 PBR을 보여드리면 PBR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고요. 뭐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유가 결국에 실질금리가 떨어져서 돈이 많이 풀려서 돈이 실물 경기로 흘러간 건 아니지만 이 돈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이제 단기자금에 흘러가면서 단기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역할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금으로 돈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 당연히 많으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이제 실물 경기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 예대율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닷컴 버블 때나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예대율이 100% 정도 됐었었는데, 이번엔 예대율이 60.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돈은 다 예금에 잠들어 있고, 그 잠들어진 예금이 통화량이라기보다는 그 예금량 자체를 늘려가면서 단기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지금 레포 금리가 미국 쪽에 원래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0%에서 0.25니까 뭐 거의 레포 금리가 한 0.2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0.1에서 0.2는 돼야 되는데 뭐 거의 제로 금리 수준입니다. 금리가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의 영향으로 조금 증시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이제 지급준비금이 이제 돈이 대출이 많이 나가면, 경기가 좋아지면 대출이 많이 나가면서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떨어지게 되면은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부채 계정이 이제 지급준비율 빨간색 부분이 떨어지면은, 부채가 떨어지면 자산이 떨어지면서 실질금리는 높아지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고 PBR이나 고 퍼는 좀 용인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퍼랑 PBR,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고 뭐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코스피 합산 같은 경우 23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뭐 거의 계속해서 그냥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절대적으로도 뭐 상당히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신용장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가 결국 중기적으로는 항상 증시가 고점 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용장고가 사실 그렇고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결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할 때 이제 반대 매매를 하면서 좀 증시가 이제 더 하락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닥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다시 그냥 코스피 설명을 드리면은, 뭐 상당히 사실 긴 시간 랠리가 있었죠. 이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로 1400까지 떨어졌다가 뭐 3200까지 왔으니까 두 배도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기나긴 상승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엘리어트 분이 이제 그 대공황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공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게 이제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조정이다, 코렉션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뭐 저도 사실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결국 건전한 조정이 나타났다가 이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뭐 계속 최근 들어선 하락을 말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주의자도 아니고 뭐 낙관론자도 아니거든요. 결국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곳에 저는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도 뭐 제가 그냥 상방에 더 갈 것 같다라고 근거가 나오면은, 저는 뭐 제 의견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견은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뭐 지금까지는 제가 뭐 밸류에이션 차트에 뭐 일드갭으로 보나, 아니면 뭐 이제 신용장고를 보나, 아니면 수급을 보나, 뭐 그냥 절대적인 뭐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나, 뭐 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차트를 보나, 뭐 사실 아니면은 뭐 연방준비은행의 이런 자산 구조를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사실 조정을 보일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해서 조금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뭐 저희 이제 구독을 하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처음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어느 분들이든 일단 뭐 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뭐 제 의견이 맞다라고 이제 강요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보통 그냥 사실 이제 투자 지표들 보는 것도 보면은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조금 약간 주관성은 최대한 이제 조금 빼려고 해서, 왜냐면은 주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 뭐 3%다 이러면 실업률 3%가 뭐 증시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게 용인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이제 뭐 그런 지표보다는 이제 어느 레인지가 뭐 싸고 비싸다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뭐 이런 일목균형표나 아니면 일드겟 뭐 이런 게 더 저는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실업률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특히 그냥 실적을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실적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키스콜딩스가 실적이 1조가 나오면 저평가인가요? 고평가인가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1조라는 실적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적이 좋아서 산다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아서 판다는 말도 뭐 저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맞지는 않지 않은 말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준이 좀 절대적인 기준이 좀 주관적인 기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이제 곧 조금 중요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좀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셔서 조금 수익은 지키시고 이제 뭐 오히려 뭐 하방을 베팅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처럼 이제 파생을 통해서 조금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이제 그런 것도 괜찮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파생 상품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매번 강조를 드리지만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물은 레버리지가 12배고요.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20배가 최소 20배거든요. 거의 뭐 행사가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외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배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아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처음 하시면은 그냥 해지하는 정도로 100% 그냥 델타 해지 정도 하는 거 수준으로 하신 다음에 정말 차트에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차트가 완벽하게 깨진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현금 보유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50일 이동평균선이든 뭐 다른 이동평균선이든 조금 기준을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많네요. 조금 이제 슬슬 이제 좀 조심을 하실 장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휴가여서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뭐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기간 자체가 지금 한 89일 정도 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1월 11일부터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사실 장중 최고점 치고 나서 계속 그냥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4달 정도 지금 횡보를 하는데 원래 이제 고점 치고 한 4달 정도 횡보를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긴 합니다. 증시가 이렇게 고점을 친 다음에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요. 뭐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전고점을 넘었지만 이전 2월 16일 전고점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런 보통 일목균형표가 아니더라도 차트에서 보통 이 헤드앤숄더라고도 하고요. 뭐 삼산이라고도 하고요.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하고요. 뭐 머리 어깨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깨고 여기가 머리고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또 똑같죠. 이제 영어 이제 머리 어깨 이제 영어기 때문에 삼산이면 그냥 이제 왼쪽 산, 중앙산, 이제 오른쪽 산 이런 건데 딱 지금 그냥 그런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니면 보통 이제 쌍봉이라고도 하고요. 삼봉이면 이제 삼산형인데 아무래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쌍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반등을 해도 한 이 정도 반등을 하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쌍봉에 가까운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쌍봉에 가까운 모양이 나온 다음에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서 뭐 지금 시간으로도 거의 이제 하락을 절정을 치고 나서 약 4개월에서 뭐 3개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조심할 구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는 게 뭐 당연히 이제 6만 하던 게 막 3만까지 떨어졌으니까 와 반토막 났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다라고 이제 당연히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몰려들기 때문에 이렇게 200이 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지니까 이때까지 계속 반등만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저가 매수도 하고 올리는 건데 올려서 결국 올라간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빠지면은 그때 저는 조금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차트도 이제 실제로 그런 패턴을 다 경험적으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 쌍봉, 삼봉이기 때문에 지금 전형적인 뭐 삼봉 패턴, 쌍봉 패턴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뭐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전환선, 기준선 잘 정하셔서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이든 기준을 잘 정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